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성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조금 예민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제 채널이 그렇게 많이 노출되는 편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신 영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 어떤 코로나가 극성일 때 이런 그 코로나에 대한 어떤 가짜 뉴스들이 많이 이렇게 돌므로 인해서 유튜브 상에서도 코로나라는 어떤 용어 영상이 떴을 때는 노란 딱지가 붙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국선도에 이런 중기 건건에 이어서 제3차 행공이라고 할 수 있는 원기단법의 원리 중에 즉 5온6기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잠깐 여기에 소개를 드리자면 천의 5온과 지6기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6기는 수와 합실력인즉 이 수와 합실력은 인신의 온기요 체온이 되는 거로 천도의 365도와 오인의 365 골절이 유하므로 원기단법을 우주적 입장에서 오인이 행공하여야 하는 고행인 것이니 지금으로부터 고요한 적경에서 쭉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그 도인도성이 흘러나오거든요. 우리는 수련 중에 매일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극히 뭐 드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마침 2월 3일 입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바뀌었죠. 옛말에 이제 거지 엄마들이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면서 마음 이제 조금 우리 자식들이 얼어 죽지 않겠구나 하는 게 바로 이제 입춘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가 바뀜과 동시에 어떤 기후 기상도 바뀌니까 이렇게 작년에 어떤 이렇게 극성을 부렸던 코로나도 조금 소강 상태에 좀 들고 좀 올해는 좀 종식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5온6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기후 기상 변화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올해 2021년 신축년의 어떤 5온6기를 분석을 해 봄으로써 그 코로나19가 조금 이렇게 소강 상태 또는 종식이 되기를 바래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먼저 5온6기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은 이제 시공이라는 어떤 그런 콘텐츠로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6가지 분야로 합리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학, 체육학, 심리학, 사회학, 공간학, 시간학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회학까지가 인간에 대한 인문학의 어떤 그런 분야고, 그 다음에 시간학, 공간학이 이제 시간과 공간 이렇게 기시공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시간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활용하는 법, 천시, 때를 알아 삶을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역학, 주역, 사주팔자 뭐 쭉 나오죠. 운명과 숙명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에 속하는 분야가 이제 5온6기도 되겠습니다. 5온6기는 이제 황제내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또 이제 한약에서는 우리 인체에 접목시켜서 치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 5온6기가 절기의 변화를 통해서 이 천기와 어떤 지기가 서로 서로 오르내리면서 이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지금의 환경이. 그래서 이런 부분, 이 환경 속에서 있는 인간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 이러한 절기 변화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좀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영상을 조금 정리시켜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5운6기로 살펴본 경자년의 운기입니다. 올해 이제 실상은 올해 지금 오늘부터가 신축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작년 경자년의 운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이라고 하면은 하늘의 기운을 얘기하고요. 5운 6기라고 하면 땅의 기운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기운은 즉 1운, 2운, 3운, 4운, 5운이 있죠. 이것이 이제 구간이 5개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365일을 5개로 분리를 나누게 되면은 73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5, 7에 35, 350에다가 15일이 남죠. 그러면 3, 5, 15 해서 73일 정도로 기간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역시 그 24절기 중에서 대한, 청명, 망종, 입추, 입동 이 5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의 기운, 6기죠. 이거는 이제 6개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구간이 이렇게 6개로 나눠지는데 이것은 60일이겠죠. 66에 36 해서 60 며칠 정도 뭐 되겠죠. 61일이나 2일 정도. 그러면 이것도 이제 24절기 중에서 대한, 춘분, 소만, 대서, 추분, 소설 이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구간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1운 1기, 여기 경계선이 1운 2기, 그 다음에 여기가 2운 2기, 그 다음에 이 경계선이 2운 3기, 그 다음에 3운 3기, 3운 4기, 4운 4기, 4운 5기, 그 다음에 5운 5기, 5운 6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중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에서도 주운이 있고 개군이 있고 기에서도 주기가 있고 객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운과 주기는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 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주기도 날짜 이렇게 들어오는 순서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제 항상 그 해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대군과 객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제 변화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전체 배수에 깔리는 것이 올해가 작년이 경자년이었죠. 경자년이니까 그 경자년의 어떤 운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청간합 지지충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란 시간이 조금 모자라고, 또 이 자리에서는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오운은 청간합으로서 이 경자년이니까 경금이죠. 그래서 을경합파금이라는 얘기죠. 을목과 경금이 만나면 이렇게 합을 해서 금으로 화한다는 거죠. 금으로. 이것은 이제 물리가 트이면 이런 을목과 경금이 만났을 때 어떤 그런 화학적인 변화, 이런 것까지도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런 그냥 금으로 좀 화했다. 그래서 여기에 을경화파금, 금이 태과됐다는 거. 태과다는 거는 좀 많다. 금기운이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반대로 불급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기 중에서 여기에 지지충으로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년이죠. 그러니까 자오충 해서 소음군화 해서 6기는 소음군화란 얘기죠. 좀 덥다는 얘기입니다. 뜨겁다. 그래서 2020년 경자년의 어떤 5운 6기는 이 하늘에는 금이 태과되고 금기운이 약간 건조하겠죠. 건조한 기운이 1년 내내 수반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는 소음, 군화, 열 기운이 쭉 1년 내내 24절기 동안 계속 열 기운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금 태과되는 것과 소음, 군화가 1년 내내 이렇게 베이스에 쫙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그런 오온 육기에 여기에 절기에 따라서 이룬 일기 때, 이룬 이기 또 뭐 이런 식으로 즉 금 태과, 그 다음에 수 불국, 목 태과, 화 불국, 토 태과, 이것은 개군이죠. 이렇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밑에 육 객기는 태양 한수, 고름 풀목, 소음 군화, 태음 습토, 소양 상화, 양명 조금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금과 화의 어떤 그 운기에 오온 육기에 이런 그 태양 한수와 금 태화가 만났을 때 이런 그 현상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어떤 물리가 트이면 자세하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다 보니까 좀 생소한 측면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020년에 어떤 그 기후, 기상 변화를 조금 보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20년은 유독 따뜻했던 연초와 얼어붙지 않은 한강이란 얘기죠. 그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즉 소음 군화, 즉 열기운이 1년 내내 덥다. 그 다음에 금이 태과됐다. 금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1월 20일에 이게 태양 한수가 오는데 1919년, 2020년 전년도죠. 1월 19일까지는 불급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늘도 뜨겁고 땅도 뜨겁다는 거죠. 이런 기운이 1월 20일까지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이 또 이게 전체 깔려 있는 어떤 육기가 덥다는 거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유독 따뜻했다는 얘기입니다. 연초와 어려붙지 한강. 이것이 이제 조금 이런 것들로 이제 증명을 해 볼 수가 있고요. 한강이 얼어붙지 않았다는 거죠. 겨울인데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심하게 넓은 봄철 기온이다 하는 것은 이제 여기 2기 정도 되겠죠. 이게 보면 그런 품목입니다. 바람이 그냥 심했다는 거죠.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다음에 수 불고 좀 찬 기온이 좀 덜했다. 그렇게 해서 바람이 뭐 부니까 뭐 좀 바람이 불면 좀 건조해지고 날씨가 오락가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1월 달서부터 2월, 3월, 4월, 5월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간색들은 기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불기운을 소음 군화지기를 받아가지고 조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온이 상승, 더운 그런 그 기간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보자면 또 이제 여기에 때이른 폭염 속 6월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폭염이 6월 달부터 왔다. 그거는 이제 6월 보면은 소음 군화 이 열기운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덥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거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쭉 보면은 여름철 한반도에 보면 54일간의 어떤 그 장마철이 있었다는 거죠. 보면은 최장의 장마와 태풍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태움 습토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목이 태과됐다. 이거는 이제 그 태풍이 불었다는 얘기죠. 목은 고름이 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54일간의 최장 장마 기간이었고, 그 다음 태풍도 한 3개가 왔죠, 보면.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53일간의 최장 장마 기간에 태풍도 이렇게 왔지만은 저쪽 미국이나 카나다 이쪽은
한 달 이상 되는 그 산불, 우리나라 하여튼 엄청난 그런 산불이 났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이렇게 장마가 지는데 그거는 지역적으로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때 다르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시중을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렇게 습한지 호수가 많은 어떤 강유역이다. 그런데 이런 2020년도의 경자년의 운인, 즉 오온 6기가 태금 덥다 했을 때는 소음 군화 열이 화가 있을 때는 그 수분이 다 증발이 되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건조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뜨거워지죠, 쇠는. 또 찬기운을 받으면 차가워지고, 그렇듯이 산불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또 건조한 사막 같은 지역이다. 그런 데는 뜨거워봤자 증발된 습기도 없고 하늘도 뜨겁고 그렇다면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또 빙하가 녹기도 하고 그런 이상 기후 변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곳곳마다 다르다는 거지요. 이렇게 원인은 같지만 그래서 그때그때 그 사람 그 지역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오온 6기의 영향으로서 기상 기후가 다른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을에 벚꽃이 일찍 폈다는 얘기죠. 이것도 열을 받았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계절적으로 보면 소양 상화지기가 있었죠. 가을쯤에. 그 소양 상화지기라는 얘기는 볕이거든요. 따뜻한 빛.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을 받아서 또 화불급이라고 그래도 불은 불이니까요. 그래서 일찍 개화가 된 어떤 그런 원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단풍도 일찍 들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상기후와 이 오온육기와 이렇게 얼추 비슷하다. 적중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오온 6기와 그 해에 그 다음에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변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더 정교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이렇게 지식이 적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기후는 이렇고요. 그러면 이제 2021년의 어떤 운기를 한번 보죠. 그래서 오늘이 2월 3일, 뭐 1, 2일 정도 차이는 됩니다. 이렇게 바뀌죠. 개군이. 전체 베이스가 되는 어떤 기후는 수불급에다가 태움 습토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은 습하고, 그 다음에 하늘은 수가 조금 찬기운이 좀 모자란 찬기운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태움 습토라고 하는 것은 충미충 태움 습토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축년이니까 이 신축년이 저 얼음 창고와 같은 저장 창고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자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해는 조금 더운 습이고 그 축이 들어가는 습은 조금 추운 좀 찬 습이다. 그러면 마치 겨울에 어떤 서리빨이 내리는 어떤 축축한 어떤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는 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찬기운이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이제 베이스에 이런 고름 풍목과 수 불급이 이렇게 서로 오르내리면서 생기는 환경과 전체적인 베이스의 어떤 습함과 수와 토가 이렇게 좀 결합되어졌을 때 이렇게 기상 기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고름풍목 바람이 많이 불겠죠. 그 다음 1월 22일부터 그 다음에 수불급은 좀 찬 기운이 덜하지만 뭐 이 그 약간의 그 서리빨이 내리는 축축한 곳에 바람이 많이 불면 찬바람이 많이 조금 불겠다. 좀 냉풍이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군화 역시 3월달 봄이겠죠. 하늘은 바람이 심하게 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상은 뜨거운 기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찬 기운, 서리빨과 같은 습이 좀 이 소음군화를 조금 흡수를 해 버림으로 인해서 그다지 뭐 그렇게 봄철이지만은 조금 덥지는 봄 같지는 않은 어떤 그런 봄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태움 습토 이렇게 6월달 되면 태움 습한 기운이 있고 화 기운이 있어서 역시 화 불급이라고 하면 조금 불 기운이 좀 덜한 거죠. 그 다음에 습이 있지만은 그래도 불은 불이니까 이렇게 내리쬐면 좀 습이 물기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해의 운기가 이게 태음 습토 축을 닮은 얼음과 같은 서리빨과 같은 어떤 그런 기운이니까 비가 내리더라도 약간 조금 그 가랑비 내지는 찔끔찔끔 내리는 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봄철에 추웠다 하면은 뭐 쌀아기 눈 어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위에 전체 그 오운이 수 불급이기 때문에 조금 찔끔찔끔 내리겠다. 비가 온다면. 그 다음 국지적으로 좀 내리겠다 하는 그런 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쯤에 대해서 양명 조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토태과, 양명 조금이라 그러면 마른 건조함이죠. 그 다음에 토태과, 이거는 이제 뭉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큰 기운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그 절기별로 어떤 기상 기후를 조금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밑에 태양 한수, 금불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조금, 세워 놓으시고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병신합화 수 불급에, 그 다음에 태음 습 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즉 오늘서부터 입춘이 됨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금 육기는 좀 습토인데 약간 서리빨과 같은, 즉 1월 달의 어떤 그런 그 기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코로나 백신 중에서 백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이 돼서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백신의 어떤 저장 방법이 어떤 냉동 창고, 즉 참치를 보관하는 냉동 창고에 어떤 그런 보관하는 하면서 이동하는 어떤 그런 백신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일종의 축토란 얘기죠. 태음수 이게 어떤 그런 그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이란 것이 어떤 같은 조그만 어떤 그런 코로나를 조금 먼저 이렇게 예방적으로 이렇게 주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는 예방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면은 이런 그 축토 얼음과 같은 어떤 그런 거에 저장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좀 번성하지 않도록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1일부터 이제 2월 3일이죠. 3일부터 일일 차이는 있습니다만 3일부터 입춘이 올해 운기가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1월 20일부터 육기는 시작이 됐고, 그래서 조금 바뀌었다, 이 기운이. 그래서 이런 코로나도 작년에 어떤 불기운과 건조함, 뜨거움과 건조함으로 인해서 번성한 어떤 코로나가 올해는 축축한 어떤 그런 습한 거와 그 다음에 좀 찬 기운이 조금 있는 그런 절기에는
그런 해에는 조금 소강 상태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좀 기원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온 인류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어떤 그런 시기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동양 쪽보다는 서양 쪽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경자년 아니겠습니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서쪽이고 서양 쪽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이 좀 경금이 태가 됐으니까 이렇게 금태관년이 작년이었으니까 서양 쪽이 그렇게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렇게도 조금 추측을 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오늘 입춘이 절기로 입춘이 됨으로 인해서 신축년이 바로 시작이 됐거든요. 소띠해가 입춘서부터. 그래서 계절도 바뀌고 해도 바뀌고 함으로 인해서 코로나도 좀 소강 상태를 넘어서 좀 종식이 되어지는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